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7일 본회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운명의 날 D-5일인데요. 부스럭 2탄이 나올까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돈봉투 부스럭 이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했었죠. 친윤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 같다. 국민들도 부정부패 혐의를 낱낱이 알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 인터뷰 와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었잖아요. 부결이 된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때 한 장관의 스탠스가 어떠할 것 같다. 약간 예상이 됩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노웅래 의원 때는 지난해 12월 28일 날 그 한동훈 장관이 5분 30초간 본회의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잖아요. 부결된 이후에 오히려 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요. 노웅래 의원 때 저 5분 30초보다 더 긴 시간을 한동훈 장관이 할애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한 장관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저번에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번번이 물증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물증이 없다, 전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땅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그 당시에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했더니 이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라고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건가요? 저는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부결시킨 걸 보니까 내 설명이 부족했나 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게 뭐냐면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너 굉장히 정치적이구나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부결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아하.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너무 설명이 부실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우린 부결시킬 거야.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지극히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전망해 보면 저는 부결시킬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게 다 기록되고 국민들이 보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목조목 얘기할 거다. 결정적인 걸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때도 저 부결된 이후에 뭐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었냐면은 국민들은 다 보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목적은 이건 어차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라리 역사에 길이 남기자라는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뼈아프게 알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증거 하나는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전의 기억을 좀 돌이켜 보니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때문에 오히려 부결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었죠. 한 명의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 땡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정청래 의원은 땡큐 한동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자령 변호사님 한번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법무부가 어제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회법 93조에 따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는 뭐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에서 검사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대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설명은 영장을 발부받고자 하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사건에 비해서 이 사건은 그 사건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취지만 줄이려고 해도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정말 예의가 아닌데 결국은 감정적으로 건드렸으니까 기분 나빠서 불격시켰다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분이 저런 태도 보이시면 안 되죠. 결국은 사안이 혐의가 어떤지 국민을 위해서 이게 어떤 판단해야 되는지 이거랑 다른 판단했었다는 게 이미 한번 드러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지금 물증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물증 있으면 내놔보라고 하세요라고까지도 최근에 계속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럼 물증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물증이 없다고 계속 공격하면서 있으면 내놔보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정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 외풍을 막기 위해서 이거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트집 잡으면은 민주당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는 태도밖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그 국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어딜 감이라면서 태도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것이긴 동시에 그게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예.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상세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 변호사 예상은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27일 본회의장에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뭔가 결정적 증거를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셨고 우리 뭐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조정원 의원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한동훈 장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법사위에 또 소속도 돼 계시고 어떻습니까? 예, 한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을 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검찰 잡는 검사, 깡패 잡는 검사를 깡패라고 불렀기 때문에 왜 우리가 깡패가 아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타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저는 민주당을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아, 자극할 수 있다. 또는 민주당은 자극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단일 대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펀펀히 지고 있는 저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단일 대우를 만들어줬다. 지금 지구도 땡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 기소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고 싶겠지만 예. 이 국회라는 공간 이제 300명 다 참석할 텐데 이 공간에서 민주당을 굉장히 격하게 자극할 때 이 표심은 역풍, 그러니까 민주당을 오히려 더 단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소장에 적힌 거 이상의 새로운 거를 터뜨리는 네. 그런 기회로서 저 본회의장에 저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아, 고민은 있다. 그것이 있었다면 기소장에 적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몰랐지 하고 뿅 하고 내놓는 거는 적절치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도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수위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의 수장 이원석 총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를 수사합니다.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랬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1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원석 당시 부장이 구속영장을 21명에 대해서 영장을 쳤대요. 영장을 청구한 게 21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심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부된 게 20명이었답니다. 근데 한 명은 안 됐는데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였던 거예요. 근데 정유라는 왜 기각이 됐냐면 엄마가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죠. 그래서 승률 96%, 뭐 정유라 영장 기각 저거 뭐 감안하면 사실상 뭐 100% 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이원석 총장이 당시 부장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저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원석 총장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173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뷰를 했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요, 예. 밖에 알려지는 것과 다르게 판사에게 가는 기록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에 뭐 다 기록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원석 총장의 저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역시 사람은 말하는 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톤. 왜냐하면 지금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기에 감정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 다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또 논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국회에서 설명한다면 정말 감정을 빼고 드라이하게 같이 중립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원석 총장의 톤을 좀 차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국민들은 자, 이게 한동훈 장관이 이미 정치인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에요. 민의의 전당입니다. 거기는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민에게 설득적인 온갖 방법, 전략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오히려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부결을 시키는 걸 원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혹시 한동훈 장관께서 뉴스웨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패널분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